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다들 기억하시죠?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데이터 유출 사고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국가적인 논란으로까지 번졌는지 그 거대한 파장의 흐름을 오늘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남긴 말인데요. 쿠팡이 매를 벌었다. 이 한마디가 당시 들끓었던 여론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한 문장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총 5단계로 나눠서 따라가 볼 겁니다. 첫째, 사건의 발단이 된 데이터 유출과 30만 명 소송. 둘째,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쿠팡의 태도. 셋째, 이에 맞선 정부의 총공세. 그리고 넷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시장의 반전과 마지막으로 쿠팡 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순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을 촉발시킨 그 시작점이죠. 바로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과 이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법적 대응입니다. 모든 건 한순간의 보안 실패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엔 또 정보 유출이구나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 사이에 거대한 힘겨루기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숫자 30만. 여러분, 이게 그냥 피해자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더 이상 못 참겠다면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번 소송은 시작부터 좀 달랐어요. 변호인단이 승소시 보수, 그러니까 이기면 돈을 받고 지면 한 푼도 안 받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길 자신이 있다. 이 싸움이 얼마나 길어지던 끝까지 가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쿠팡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태도가 불난집에 제대로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화적 충돌이 폭발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쿠팡의 미국식 사고방식을 지적했는데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된 거 아니냐? 우린 미국 회사다. 이런 식의 태도가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를 원했던 한국의 대중적 정서와는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죠. 쿠팡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 정말 왜 그랬을까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국회에 나와서 보인 태도도 그렇고 보상이라고 내놓은 쿠폰도 논란이 됐죠. 심지어 문제를 국내에서 풀 생각을 안 하고 아예 싸움의 무대를 미국 워싱턴 DC로 옮겨서 로비를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이 대중의 눈에는 오만함 그 자체로 비춰졌습니다. 결국 미국 의원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하는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적대 행위라면서 대가를 치를 거라고 한 거죠. 이 말이 나오자마자 국내 여론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자, 쿠팡이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쿠팡의 이런 태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 거의 총공세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불러왔습니다. 이건 한두 부처가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경찰, 공정위, 국토부, 노동부까지 대한민국 정부 부처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쿠팡을 향해 칼을 빼든 겁니다. 경영, 재무, 리더십 할 것 없이 모든 부분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자,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쿠팡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이용자들 다 떠나겠네 싶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기묘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식적으로는 분노한 소비자들이 쿠팡 앱을 지우고 더 저렴한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할 거라고 다들 생각했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믿어지시나요?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달에 쿠팡의 신규 앱 설치 건수는 오히려 연중 최고치를 찍고 경쟁자인 알리와 테무는 설치 건수가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이번 데이터 유출의 원인이 중국 국적 직원으로 지목되면서 소비자들 머릿속에 중국과 데이터 보안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부정적으로 연결된 거죠. 즉, 쿠팡도 못 믿겠는데 중국 회사는 더 못 믿겠다는 심리가 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던 셈입니다. 쿠팡도 떠나고 싶고 중국 앱도 피하고 싶었던 소비자들이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네이버나 11번과 같은 다른 검증된 국내 플랫폼들이 그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렸던 거죠. 상황이 정말 흥미롭게 흘러갔죠.
자, 그럼 이 모든 폭풍을 겪어낸 쿠팡 제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여전히 30만 명이 참여한 소송은 진행 중이고요.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의 규제 칼날도 아직 쿠팡을 날카롭게 겨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번 무너진 소비자들의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죠. 사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참 씁쓸하면서도 중요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기업의 태도에 분노하지만 결국 다음 날 아침에 당장 받아봐야 하는 물건은 로켓 배송으로 주문한다는 거죠. 편리함이라는 가치가 그만큼 무섭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서라면 신뢰의 문제를 과연 어디까지 눈 감아줄 수 있을까요? 이 쿠팡 사태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